예, 4월을 보내고 5월을 맞으면서 특집 시장 진단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성장률 1분기 쇼크를 맞이했고요.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대단히 커진 원화가 약세 국면으로 가고 있는 국면인데요. 5월의 채권시장 또 외환시장 흐름은 어떤지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김상훈 KB증권 채권전략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무엇보다도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사실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에서부터 예.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미국 경제는 멀쩡하고 사실 우리가 예. 부진한 상황인데 예.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는 소위 리세션의 공포, 예. 이 경기 침체 우려들은 다소 좀 생각했던 것보다 진정이 된다고 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1분기 미국의 이제 그 성장률이 발표되면서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도했던 이제 리세션 R의 공포는 조금 완화가 되는 모습이고요. 저희가 이제 뭐 지난 그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이제 그 경기에 대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번에는 조금 과거와 다른 모습, 그리고 일부 이제 과도했던 부분들은 연준에 이제 그 지금 그 이사로 이제 지명된 스티븐 무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50bp 인하 이런 발언하면서 사실 이제 그 인하 확률이 이제 동결보다 커지고 장단기가 역전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제 이제 지표가 잘 나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과도했다라고 좀 해석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좀 과하게 반응한 바가 있고, 또 두 번째는 과거의 경험치를 보더라도 장단기 금리 역전이 진짜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경기 침체가 온 게 아니라 시차가 좀 있었다. 네,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확인해야 될 과제입니다. 어쨌든 초기에 너무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고 뭐 리세션 아래 공포를 얘기를 많이 해서 투자자들에게 공포감을 줬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생각보다 경제가 너무 좋지 않고 성장률이 지금 역성장을 했고요. 수출도 좋지 않고 해서 뭐 정부는 뭐 2분기부터 좋아질 것이라고는 하나 역시 뭐 좀 대응 자체가 좀 현재 상황을 엄중히 해석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들도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의 1분기 쇼크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예, 1분기 성장률이 이제 일단 먼저 그 성장률이 이제 전 분기 대비 뭐 전기비 또는 전 분기 대비랑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 비교를 하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또 그걸 연율로 환산하기 때문에 조금 기준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전 분기 대비로는 지난해 4분기가 우리 이제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그러니까 지난해 3분기 대비 4분기가 1.0% 성장하면서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예, 근데 그때 잘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 지출이라든지 이제 정부가 재정을 써서 좀 부양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1분기는 시장에서는 낮아질 것이다. 지난해 4분기가 좀 잘 나와서 이제 소위 뭐 기저라는 것 때문에 좀 낮아질 건데, 그게 이제 눈높이가 한 0.3 정도였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상보다 더 나쁜 이제 마이너스 0.3으로 발표되면서 좀 시장이 충격을 줬고요. 그 배경은 일단 이제 그 GDP 성장을 구성하는 여러 항목 중에 이제 그 설비 투자, 기업들의 투자와 이제 수출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안 좋다는 얘기가 워낙 많이 나와서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난해 그 4분기를 이제 끌어올렸던 정부 지출이 또 예상보다 이제 못 미치면서 오히려 역기조로 작용하면서 이제 이렇게 좀 둔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분기 숫자가 지금 이렇게 낮게 나왔기 때문에 올해 지금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성장률을 2.5%로 예상하고 정부는 2.6 정도를 목표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분기 숫자를 대입하게 되면은 이게 전반적으로 다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예상 수준이 달성이 되려면 2분기에 상당히 높은 성장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뭐 하반기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뭐 갑자기 좋아져서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위축돼 있고, 일본 노무라 했나요? 뭐 1.8%까지 낮췄습니다만 거기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당초 성장률 자체를 지킬 수 있겠냐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좀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 외부에서 뭐 금통위 자체는 그런 기조는 안 보입니다. 그런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데요. 5월에 금통위가 있나요, 우리가? 5월 마지막 쪽에 있습니다. 변화가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올해 이제 금통위에서는 성장률이 좀 둔화가 되지만은 어쨌든 경기는 상저하고 전망, 하반기에 좀 좋아진다는 전망이고요. 물론 뭐 그럴 가능성은 지금 커지고는 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미국의 이제 1분기 성장률이 좀 양호하게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제 중국도 1분기 성장률이 이제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차를 두고 이제 국내 경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 상저하 고긴 한데 이제 그
고의 레벨이 어느 정도냐 이게 예. 이제 이슈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현재까지 금통위에서는 성장이 좀 둔화되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좀 개선될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이제 한국은행의 목표가 두 가지죠.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입니다. 근데 물가도 지금 낮은데 하반기에는 좀 상승할 것 같습니다. 유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정부의 유류세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종료가 되면 좀 상승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물가 안정 측면, 그러니까 경기만 놓고 보면은 뭐 이 나이가 나올 수도 있는데, 한은이 지난해 11월에 이제 금리를 인상했던 주요 배경 중에 하나가 금융 안정, 그러니까 뭐 가계 부채라든지 한미 금리 차로 인한 자본 유출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예. 그쪽이 아직 사실 해소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뭐 가계 부채 증가율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높은 수준이고, 미국은 다시 이제 뭐 인상 쪽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랑 이제 통화 정책이 반대로 이제 하기도 자본 유출이 지금 현재 크게 일어나진 않지만은 좀 또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금통위원들이 조금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는 커질 것 같지만은 뭐 당장 정책이 선회할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5월에 좀 진행이 돼봐야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높진 않다. 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인하 기대 시장의 네. 인하 기대 자체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 실제 정책 결정에는 조금 더 판단해야 될 변수들이 많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우리도 장단기 금리 역전 이런 거 우려하면서 안 올리다가 이제 금리를 한번 올렸는데 지금은 또 이제 뭐 내려야 될 그런 고민들로 예. 있어서 당혹스럽긴 합니다. 4월 말 들어오면서 중순을 넘어가면서 외환시장에서 갑자기 원화가 약세로 가는 예. 현상이 생각보다 강하게 지금 환율 상승 원화 약세가 나타났잖아요. 예. 1160원을 순간적으로 이제 뚫고 올라갈 정도였는데 단기적으로 조금 과했다고 보세요? 아니면 조금 레벨을 올려가는 과정이라고 보세요? 네. 일단 그 환율은 이제 뭐 아시다시피 두 가지 이제 원화 자체 요인과 이제 달러와 상대적인 요인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달러화 자체는 이제 지금 그 앞에 미국 1분기 성장률처럼 이제 생각보다 미국 그 경제가 나쁘지 않다 이러면서, 그리고 다른 이제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유로라든지 이제 이런 그러니까 달러와 가장 이제 반대쪽에 있는 이제 유로라든지 이런 쪽이 약하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지난해처럼 이제 미국만 이제 좋은 이런 만약에 양상으로 가게 되면 달러 자체가 이제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원화를 놓고 보면은 지금 우리 그 수출이 이제 지금 3개월 올해 들어서 계속 증가율이 마이너스입니다. 뭐 잘 아시는 이제 반도체나 이런 쪽 요인인데요. 이제 그 경상수지 흑자가 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원화 자체를 좀 약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이 두 개가 이제 결합이 되면서 원화가 지금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4월에도 이제 뭐 배당이나 이런 이슈 때문에 경상수지가 수지가 이제 부분에서 조금 줄어든다 이런 모습이 보이고, 미국은 이제 또 미국 자체 강세 요인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조금 더 뭐 슈팅은 할 수 있겠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반기 갈수록 국내 이제 성장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이제 그 통화 정책에 대해서 윤곽이 조금 드러나면은 다시 한번 방향성을 형성할 것 같고요. 이런 그 외환 시장의 약간 불안 역시 한국은행 시장에서는 인하 기대는 생길 수 있지만은 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정책을 변화하는데 조금은 이제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제 지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4월에 사실 3월 말 4월에 의외로 외국인들의 주식 매수가 강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이 더 강했습니다. 글로벌하게도 아마 뭐 미국 주식이나 혹은 이제 뭐 원유 같은 경우도 위험 자산으로 분류하다면 네. 투기적 투기적 매수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강했고요. 채권 시장은 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조금 조용했었나요? 어땠습니까? 네. 예, 채권 시장에서는 이제 국내랑 해외랑 조금 좀 분리해서 보자면은요. 해외 쪽 같은 경우는 미국 금리는 이제 그 아래 공포가 이제 뭐 부각되면서 네. 금리가 좀 하락, 미국 10년물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정책 금리 2.5%를 하향하기도 했지만 중국의 이제 성장률이나 이런 쪽들이 이제 예상보다 잘 나오면서 조금 강한 게 아니냐. 그리고 미국 1분기 GDP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이제 미국 금리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좀 반등을 했고요. 또 유가 상승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같이 유가와 함께 미국 금리가 좀 반등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내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해외 금리의 영향을 받으면서 좀 상승했다가 국내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게 발표되자
다시 이제 뭐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면서 예. 다시 국고채 3년물은 기준금리 1.75%를 좀 하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채권 시장의 그 자금들은 지난번 몇 차례 오셨을 때 외국인들 자금이 조금 뭐 빠지기도 하고 들기도 했었는데 또 뭐 외국 일부 뭐 자금 얘기도 있었는데 큰 변화는 없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큰 변화가 없고요. 뭐 그렇게 막 유출도 아니고 다시 뭐 그렇게 유입도 아니면서 뭐 좀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금융시장에 이제 예고돼 있는 이슈들을 몇 가지 챙겨 보겠습니다. 4월 말, 5월 초 이제 미국의 FOMC가 열리게 되고요. 이번 주간에 이제 진행이 되고 미중 무역 협상도 막바지인 듯하면서 뭔가 결과는 나오지 않는 상황들인데요. 또 금융시장에 미칠 변수들 체크해 주세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5월에는 일단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지금 반영이 좀 많이 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이게 조금 확실하게 윤곽이 드러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위험 자산 선호와 이제 안전 자산 선호의 좀 방향을 결정할 것 같고요. 일단 그 주요국의 이제 1분기 성장률이 발표가 다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어느 쪽이 경기가 좋으냐 나쁘느냐에 따라서 가격과 이제 자금의 흐름이 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이제 좀 변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5월 23일에서 6일까지 이제 그 EU에서 이제 의회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유럽 전체의 이제 의회 선거인데 현재 여론조사 결과로는 이제 그 각 이제 유럽 국가들에서 반 EU 정당이 좀 세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면. 예. 물론 뭐 아직까지 그 이제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EU에서 이제 주요 국가들의 주요 정당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뭐 유로존이 바로 뭐 문제가 생기고 하지는 않겠지만은 최근에 뭐 브렉시트 이슈랑 맞물려서 이런 이제 반 EU 정당들의 이제 득세는 일시적인 좀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게요. 유럽의회 선거가 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향후 브렉시트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10월 말까지 연기를 해놓고 있긴 하나 여기 참여 조건이고요. 또 누가 이제 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 5월 채권 시장을 포함해서 금융시장 전략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예,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인하 기대가 커진 건 맞습니다. 그래서 국내 경기가 더 이상 나빠지는 것이 이제 아니다라는 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좀 이 흐름에 동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하반기 갈수록 국내나 해외나 이제 성장이 이제 뭐 더 이상 둔화되지 않고 최근에 유가 상승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반영이 되면은 다시 좀 하단을 지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슈로는 이 유가 상승이 어느 정도 레벨까지 인하인데요. 이게 이제 그 소위 경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정도냐 아니면은 그냥 이제 그 성장과 함께 그냥 경기가 좀 좋아지는 결과다라고 이제 받아들여지면은 현재 통화 정책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쪽이 되면은 시장에 미치는 좀 부정적인 영향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5월 채권 시장을 포함해서 금융시장 진단해봤습니다. KB증권 김상훈 채권전략팀장님 함께해 주셨죠. 고맙습니다. 네, 시장은 뭐 오름세입니다. 코스피 8포인트, 코스닥 2포인트 가량 올라서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조금 전에도 이제 우리가 외환시장 얘기했더니 환율이 급등세가 일단 조금 진정되는 모양새죠. 오늘도 이런 70전 정도 하락해서 1160원 밑에서 형성이 됩니다.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결정, 좋은 판단하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